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6월 3일 하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뭐냐? 과거에 저희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 6.3 사태라는 게 있었습니다. 소위 진짜 민주화 운동이죠. 네. 지금 586들의 운동이 민주화 운동,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진짜 민주화 운동은 4.19와 6.3 사태입니다. 네. 그 당시 저희 대학생들은 4년간, 6년간 그 제대로 된 방학을 못 해볼 정도로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날이 생각나는 거죠. 586들은 자기들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만 글쎄요, 그게 민주화 운동일까요? 네. 이념 운동을 했겠죠, 이념 운동. 자, 국민의힘 이준석의 길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준석 당대표가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냐? 당내 의견들은 전혀 또 다릅니다. 불가능하다가 많습니다. 가능치 않다. 그건 괜히 한번 밖에서들 바람이 불어보고 희망사항이다. 그러나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세대하고 세대차, 세대대결이라는 게 세상에 어딨냐, 정치에. 그 미국은 그래서 70대가 대통령 됐냐? 그 전도 70대고 지금도 70대인 미국은 그래서 대통령이 70대가 됐냐?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다고, 소위 하버드 나왔다고, 공부하는 했다고, 하버드에서 공부했다고 미국 바람이나 센 사람, 미국을 한번 봐라. 미국의 하원 의장이 나이가 몇 살이며, 그 미국 평균 그 의원들의 그 상층부 지도부가 나이가 몇 살인가? 또 미국 대통령들이 몇 살인가 한번 쳐다봐라. 그런데 무슨 이준석, 무슨 돌풍이니 뭐니, 그 어떤 정치 전략적인 이 꿰맞추기식 그런 걸로 과연 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천만에다, 이런 얘기죠. 다른 사람들, 우리가 흔히 정풍운동, 뭡니까? 정동영이가 한 것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정동영이의 정풍운동은, 정동영은 그래도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했고, MBC 앵커를 하고 했던 사람이고, 이준석은 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뭘 했습니까? 나쁘게 말하면 낭인 생활이요. 좋게 말하면 사람 잘 만나서, 비대위원 임명받고, 유승민 잘 만나서, 그거 외에 뭐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공천권들은 공천은 잘 해주다 보니까. 공천은 잘 해주는데 결국 공천이 됐습니까? 공천은 됐죠. 100% 됐죠. 근데 나가서 당이 그렇게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 못 됐습니다. 그러면 벌써 감히 이런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걸 갖다가 소위 말해서 한국말로 주제 파악이라고 합니다. 이 주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기분에, 그래가지고 바람에, 돌풍에 얹혀서 돌풍 타고 당대표 되려고 하는데, 그거 될지 안 될지는 모르죠. 그거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양식 있는 사람들의 판단으로는 되기가 어렵다. 이것입니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준석 안 된다. 이준석이 될까가 더 우세하다, 이런 얘기. 그럼 만약에 이준석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비를 해라 하는 것이 당내의 얘기들입니다. 중진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겁니다. 소위 나주동맹이다. 나주동맹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경원과 주호영의 동맹을 맺어서 단일화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 진짜 꼰대 소리 듣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짜 꼰대가 되려면 두 사람은 나주동맹을 안 해도 되고, 하려면은 깨끗하게 나주동맹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불고 있는 이런 이준석 바람,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태도가 무척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다소 가벼운 마음으로 재밌다 하고
박수를 치면서 지켜봐 온 사람들이 많은가 하면 이제는 좀 더 진지하게 이준석 당대표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큰일 나겠는데.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이준석 돌풍이 화제 중심에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돌풍이냐 미풍이냐 광풍이냐 뭐냐 놓고도 말이 많습니다. 30대 당대표, 막연하게 30대 당대표에 대한 우려, 그것도 커지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당장 이준석이가 정말 당대표가 될 경우에 친분이 있는 유승민 의원과 악연이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관계 설정, 이 자체가 X가 될 것이다. 오늘도 어제도 국민의당 권은희 대변인이 한마디 쪼갰습니다. 누구를? 이준석을 쪼갰습니다. 어떻게? 택도 없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이준석이 된다면 끝이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야권 단일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권 교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그런 암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한 주호영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 백스코에서 열린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에서 이준석을 유승민계 논란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그걸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그것이 사실임을 국민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자꾸 부정을 합니다. 둘이가 서로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도 있고 같이 대통령 후보 밀고 대통령을 꼭 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 또 5월 14일 날 BBS 라디오에 나가가지고 김종인 선대위원장을 전체 대선 선대위원장으로 꼭 모시겠다. 이렇게 아니 당대표는 나이들이 많다고 5, 60대 물러가라. 50대 물러가라. 이렇게 하면서 내가 30대다. 이러면서 한참 외쳐대면서 바람이다. 돌풍이다. 뭐 이렇게 하더니 웬걸 김종인 80대를 갖다 불러야 된다는 그 말을 5월 14일 인터뷰에서 했습니다. 굉장히 아마 후회를 할 겁니다만은 그것이 쫙 액면 그대로 노출이 다 됐습니다. 토시까지 틀리지 않고 전부 다 나왔습니다. 만약에 특정 후보와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아주 안 좋은 악연인 사람은 대표를 맡아서는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정도 중요하지만 관련이 있는 사람이 공정하다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분란은 끊임없고 결국 당은 망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논의, 이거는 다른 후보들 입을 통해서 제기됐지만은 실제로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준석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어려워질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고 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우리 입장에서 자세를 너무 낮춰 합당하는 것을 바라지는 않고 이준석 대표의 이점도 있다고 본다고 뭐 이렇게 양면성을 갖다가 나타내고 있지만 지금 속내는 이준석이가 되면 안 된다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것이 느껴지는 그런 판입니다. 원내 경험이 없는 30대가 당 조직을 어떻게 장악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의 내부 인사들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또 평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당 조직을 장악할 수 있겠습니까? 지나치게 인적 쇄신을 함으로써 당 조직이 흔들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당 요직을 갖다가 원회하고 초선으로만 다 채우는 것 아니냐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혁신도 좋지만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당 중진들의 지혜도 빌려야 하는데 전혀 아니다 이거예요. 인적 쇄신의 연장선상에서 실력주의 담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로 나왔습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시험을 보자며요. 세상에 기네스북에 오를 얘기입니다. 아니 의원들이 뭐 지방 선거 나가는 사람은 시험을 보자고 여기서 대학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하다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공부는 잘했겠죠.
하버드 대학 가서 거기 나온 사람이 보기에는 한국이 우습게 보이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버드와 서울대학이 똑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는 하버드보다 서울대학이 우선이다라는 개념.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하버드 나왔다고 뭐 다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 놓고 뭐 시험을 보자? 무슨 자격 시험을 보자? 이건 아니죠. 공약으로 무슨 비슷하게 뭐 실력 무슨 시험을 보자. 자격 시험 뭐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그거는 웃기는 얘기입니다. 시험 봐서 당대표 뽑고 대통령 뽑자. 그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이 진짜 떨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해. 나는 어떻게 되지? 우리 당에는 똑똑하지 않은 당원들도 많지만 그렇다고 우리 당을 한결같이 지켜온 분들 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이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것이 그게 당대표 자리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지금 중진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당대표 선거가 당원 70% 비중으로 치러지는 만큼 상당한 당원표를 획득한 중진들 중에 누군가가 중도 사태로 다른 후보에 힘을 실어줄 경우 판이 뒤집혀야 된다. 그렇게 해서 판을 뒤집어야 된다. 따라서 나주 연합군이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꼰대 소리 진짜 꼰대 된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비 경선에서 이준석이 41%고 나경원이 29 플러스 주호영이가 15%였습니다. 그러면은 보면 벌써 훨씬 역전을 할 수 있습니다. 둘만 합쳐도 역전이 됩니다. 이래서 나주동맹이 현실화돼야 된다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30대 뜻있는 당을 아끼는 30대도 나주동맹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주동맹 하라. 자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전부 나주동맹으로 가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뻔따구를 보여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찰나적으로 그렇게 당이 마음대로 휘청거려서는 안 된다. 한번 이에 뻔때를 보여라.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중진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는 입장도 있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그럽니다. 주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부울경 합동연설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호영이도 막판에 가서는 달라지겠죠. X망신 당하는 것보다 주호영이가 지난 원내대표로서 김종인과 함께 카운터파트에서 마지막을 장식을 했는데 그는 책임이 엄청 많다. 이 당에 대해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름부터 만들고 김종인에게 부역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호영이 가서 또 모셔오고 이랬기 때문에 주호영의 책임론은 엄청 크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놀아라. 좀 우수하게 놀아라. 주호영. 그렇게들 얘기하는 주문들이 많습니다. 나주동맹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 사람이 이제 협의를 통해서 물러나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당은 달라진다. 구체적으로 이준석이가 될 수 없는 토양을 자체를 만들어라. 그것이 주호영의 책임이고 나경원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죠. 네, 기대해 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경원, 주호영은 둘이 빨리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역사의 대대로 두 사람은 매를 맞게 됩니다. 특히 주호영은 그런 마음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김종인을
모시고 억지로 와서 그렇게 여론이 김종인을 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시고 와서 또 보낼 때는 나중에 상임대표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걸 갖다 빌미로 이준석이가 주호영을 갖고 놀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고 자기는 김종인을 자기 대선 선대위원장으로 반드시 모시겠다고 방송 언론에 나와서 인터뷰 공개를 다 했습니다. 아니 시대 세대 교체하자면서 80대를 선대위원장으로 와서 하겠다. 그래서 누구를 대통령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개문 발차 우리가 딱 떠나면 법에 있는 대로 해서 일단 우리 후보 국민의힘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하겠다. 국민의 후보를 내고 그 다음에 단일화를 하겠다. 결국 뭐냐? 윤석열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된다. 당에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 경선해가지고 거기서 당하고 후보를 하나 내고 이렇게 하겠다. 이게 뭐가 깔려 있습니까? 네. 지금 중요한 건 야권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단일화 못하면 윤석열도 이길 수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최재형도 홍준표도 택도 없습니다. 단일화하지 않는 안철수도 못 이깁니다.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단일화가 되면 누구라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가 후보가 누구인 간에 야당 후보면 다 됩니다. 경선에 참여해서 당선만 되면 당선되는 분은 반드시 대통령이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야권 단일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단일화를 깨는 사람들은 역적입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노는 또 국가안보 튼튼한 한미동맹. 이러한 대한민국의 태양, 바로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